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비천농막격에 대해 설명드리죠. 이번 시간은 비천농막격 같지 않는 사주, 비천농막격이라고 보기 좀 헷갈리는 사주, 이 사주를 비천농막격에 주어진다. 이 원리는 어떤 원리로 해서 비천농막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설명드리죠. 역시 계일간이 우리가 이제 계일간이 해자를 다봉해야 해자를 다봉해야 비천농막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계일주만 해가 있고 나머지는 해가 없다. 해묘미 목국의 축시죠. 축시로 주어져 있는데, 즉 지지에 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있다 했죠. 비천농막격에 천관의 관을 보면은 합격인데, 지지의 관을 보면은 그 자에 의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있다. 즉 미는 해묘미 목국에 의해서 망간된 것이고, 축도 역시 축은 이제 축중 신금과 계수가 있어서 계수 뿌리도 되기도 하지만은 지지에 관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어떠한 원리로 해서 비천농막격이 됐느냐. 일단 계의 일주는 비천농막격의 격을 이룰 수 있는 계의 일간으로서는 이제 그 격을 갖췄다. 그러면은 다봉해야 되는데, 해자를 다봉해야 되는데 다봉하지 못했으니까 비천농막격으로 볼 수 없어야 맞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 격국의 원리라는 것은 사를 축내어죠. 사를 축내에 올 때 이제 사 중에 우와 병을 기로 삼다 했죠. 그러면 사를 축내에 와서 사를 비천시켜서 사 중에 있는 무토를 관으로 삼기 때 사를 축내에 올 수 있으면은, 즉 계해일주가 사를 축내에 올 수 있는 요건을 갖췄으면은 그것을 비천농마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원리냐? 사죠. 그러면 사유축 해서 사를 삼합시켜 온다. 축자가 물론 해자도 이때 사를 축내에 올 때에 도움을 주지만, 축시가 사를 삼합해서 사를 합해 온다. 해자가 사를 축내에 오는데 축자가 사축 금국에서 축내에 올 때에 삼합시켜서 끌어오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면 계해 일주가 사자를 축내에 올 때 하나로는 역부족인데, 이 축자가 삼합시켜서 사자를 끌어오는다. 이때에는 축내에 오지만은 축이 사를 축이 사를 요합해 오는 것. 즉 일지의 해가 사를 축내에 올 때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역부족인데 시지에 있는 축이 사를 요합해 온다. 축이 사를 요합해 와서 축내에 오는데 역부족인 힘을 가미시켜서 축이 요합해 와서 사를 비천시켰다.
사를 비천하였다. 즉 사는 어차피 공안 가운데서 끌어오죠. 공안 가운데서 끌어오니까 사를 비천시켰다. 비천시켰다. 그래서 사 중에 무병, 지장간이죠. 무병을 이제 계수일간이니까 계는 병은 무는 관이 되고 병은 재가 되죠. 그래서 재관은 이제 관은 녹이 되고 재는 마가 되죠. 그래서 녹마, 즉 비천시켜서 사를 비천하여서 녹마 재관을 기로 삼았다. 기로 삼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 하나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격국을 하시면서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협에 대한 이제 공록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공록, 즉 록이죠. 이렇게 계수일간의 자를 받기 때문에 해와 축 사이의 자가 있죠. 해자축 해서 자가 공, 그래서 자가 공록이다. 즉 축자와 해자 사이에 자가 들어있죠. 항상 12지지는 둥그렇게 연관돼서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 자씩 띄어 있는 자체는 그 안에 자라는, 즉 만약에 묘와 진이 있고 여기가 사라면은 묘진사죠. 그러면 묘와 사를 보면은 그 사이에 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12지지가 이렇게 둥글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펴서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음양오행의 원리라는 것은 항상 둥근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이 자수가 항상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축을 보면은 해자축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때 자를 충하는 요소, 오자나 또는 다른 것이 이제 이 요소를 없애버리지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자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공록이란, 즉 녹이죠. 계수 녹지죠. 녹지기 때문에 공록이라는 의미를 써서 공록격이라는 또 공록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천, 즉 해자, 즉 계일간이 해자를 다봉하지 못했지만은 그 충례하는, 즉 사를 비천시켜야 하는 것을 역량이 부족한데, 이때 시지에 있는 축이 사를 삼합시켜서 사를 비천시킬 수 있는 힘의 역량을 보탰다. 그래서 계일주가 해자를 다봉해서 사를 비천시키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봉하지 못하고 계일주만 주어져 있는데 그 사를 비천시켜오는 것, 즉 축내오는 힘이 부족했다 그 말이죠. 부족해서 사를 축내할 수 없는데, 이때 축시가 사를 삼합시켜서 해가 축내오는데 힘을 보태서 비천시켰다. 즉 끌어왔다. 사를 끌어왔다. 그래서 비천하였다. 축이 사를 요합해 왔죠. 그래서 요합해 오면서 사를 축내에 올 때에 요합해 오서 힘을 보태서 힘을 합세해서 사를 비천하였다. 비천시켰다. 사를 끌어왔다. 그래서 사 중에 무병을 재관을 삼아서 귀로 삼았다. 그래서 비천시키는 것은, 이러한 비천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쓰고, 녹마라는 것은 재관을 녹마라고 하는 거니까 비천 녹마의 용어를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다. 이 사주는 비천 녹막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주인 듯해도
비천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비천농마라고 격을 쓸 수가 있고, 또 축과 해의 사이는 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12지지는 늘 둥글게 이렇게 한자가 띄어 있어도 그 사이에는 항상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 자가 띄어 있으면 그가 이제 허하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자만 띄어 있을 때에는 있는 것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공록격까지 겸한 사주다. 공록격까지 겸한 사주고, 운을 보면은 북방 수왕절에 서방 쪽으로 갔죠. 북서방으로 쭉 갔죠, 운이. 그래서 천간에 무릇 관을 보지만은 이 많은 개들이 이제 합화시켜서 무력화시켜서 문안했다. 물론 무술대오는 정체가 됐을 거예요. 이때는 즉 관운이고 사명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정체가 된 것은 맞지만, 운이 북서방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즉 묘지에 원령에 목국이 주어져 있고 토를 극하는 의미도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감되기는 했어도 그래도 크게 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죠. 이 사주도 역시 귀한 사주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관록을 이제 먹는 사람 보고 이제 대기했다, 크게 이제 간직에 나와서 크게 잘된 사람, 출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역시 우리 운명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기, 빈천 이런 것을 이제 길상, 흉상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니까 이런 것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좋은 사주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부단히 또 공부도 하는 것이고, 나쁜 사주가 있으면 이건 나쁜 사주다, 이거는 좋은 사주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학문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학이라는 것은 역시 명과, 즉 사주는 우리가 이제 명이라 하고, 이게 이제 이건 운이죠. 운이라고 하는데, 그럼 명운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그래서 운자를 왜 앞에 붙였을까? 그냥 명운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주에 타고난 것은 숙명적이고 여기에는 변천의 과정이죠. 삶의 변천이죠. 그래서 그래서 운명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이 명을 박살을 내는 운이라면 절대 이제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흉한 꼴도 당하게 되고, 모든 그런 조화들이, 운명의 조화들이, 명의 조화들이,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다 운에 달려 있다. 그래서 모든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운을 볼 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운명이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할 수 있느냐. 자, 명만 가지고 운명이라는 용어를 써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반드시 명만 가지고는 운명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 이제 사주 명리학 학문적으로 다룰 수 없다. 반드시 운을 다루어야 된다. 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이 사주를 얼마만큼 정확히 판단하느냐, 어떤 사주인가, 이것을 얼마만큼 정확히 판단하는가 따라서 이 운도 역시 정확히 맞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사주 판단을 잘못하면 이 운도 역시 판단이 틀려버리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사는 뭐 부기 빈천을 떠나서 이제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건 없죠. 생로병사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운명학을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점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운명학을 공부를 만약에 제대로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 삶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또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어떻게 종합적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운명학에 대한 뚜렷한 이해의식이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는 인간이 없으니까, 또 의식주를 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절반은 맞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운명학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많은 견문 지식이 넓혀 있으면은 사실 운명학에 가까운, 운명학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이해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견문 지식을 넓혀서 스스로 깨닫는, 자기의 삶을 깨닫는, 자기의 어떤 운명적, 숙명적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판단을 옳게 하는, 또 운에 따라서 물론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은 그런 것을 인간 스스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요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 왜?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부귀 빈천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사주학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로병사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의식주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경험상, 경험담 또는 경험적인 관념 속에서 이런 거에 비두에서도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운명학에 근접할 수 있는 판단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운명학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견문 지식을 넓히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은 많이 근접해서, 운명학과 근접해서 얘기를 하면은 맞을 수가 있다. 하지만은 정확한 판단, 정확한 말, 이미 이제 닥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명리학, 명리학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겠죠. 정확한 판단은. 그렇지만은 인간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논리로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다. 거기서 맞는 부분도 많다. 그렇지만은 명리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확히 사주를 정확히 알고 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비천농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했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격을 또 설명드리죠. 자,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